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학습자 참여를 강화한 과학교육론 수업에서 나타난 예비 과학교사의 일반 교수 효능감과 과학교수 효능감 분석입니다. 학습자 참여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그 교수 학습 과정에서 매우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학습자가 교육의 주체로서 다양한 교수 학습의 맥락에서 능동적으로 사고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성주의적 학습에서는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자가 참여하는 수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자 참여가 교육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직교사나 예비교사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학습자 참여를 실행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실행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들은 교수자가 실제로 학습자 참여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실제적인 교육 현장에서 이 학습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 현장에 진출하게 될 예비교사들이 학습자 참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교수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향후의 교육 현장에서의 실행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 교사 교육에서 예비교사들 스스로가 교수학습 과정에 참여하면서 학습자 참여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 예비 과학 교사들이 통합과학 교육론이라고 하는 과학 교육론 수업에서 직접 참여하는 학습 활동을 해봄으로써 그 속에서 학습자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학습자 참여를 잘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효능감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자 참여 수업에서는 다양한 방식들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토의라고 하는 교수학습 전략입니다. 토의는 아시는 것처럼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서로 사고 과정을 공유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토의를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자 참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토의를 활용한 학습자 참여 수업이 예비교사들의 어떤 문제 해결력과 의사소통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직교사나 혹은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자의 수업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토의 수업이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바로 이 학습자 참여의 한 방안으로서의 토의 수업을 적극적으로 과학교육론 수업에 도입해서 그것을 직접 경험한 예비교사들이 과연 교수 효능감 또는 과학교수 효능감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효능감이라고 하는 데서 비롯되었는데요. 자아 효능감에다가 교수 활동을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교수 효능감입니다. 따라서 교수 효능감은 교수자로서 내가 얼마나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스스로의 믿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수 효능감의 두 요소 중에 하나인 결과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의 학업적 수행을 나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효능감과 결과 기대감을 우리가 합쳐서 교수 효능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르치는 것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사실은 학생들의 성취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교수학습의 과정에 그 설계를 하는 데 있어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에게 교사교육을 통해서 교수 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 효능감은 맥락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교과의 특수한 상황
혹은 각 교과의 수업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교수 효능감도 그 나름대로 과학이라고 하는 교과의 맥락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과학교사나 예비 과학교사들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과학은 매우 가르치기 어려운 과목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선행 연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가르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교수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교수 효능감보다 과학교수 효능감이 좀 더 낮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비교사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서 과학교수 효능감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예비과학교사들이 어떤 일반 교수 효능감과 과학교수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직접 경험해 보게 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과연 교수 효능감에 변화를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학습자 참여를 강화한 과학교육론 수업이 예비교사의 일반 교수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이고요. 토의나 발표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한 학습활동이 과연 예비과학교사의 과학교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연구 대상은 제2대학교 사범대학의 과학교육학부 소속의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 29명은 이제 통합과학교육론이라고 하는 이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고 2학년 학생이고 전공은 구체적으로는 물리교육 전공과 생물교육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이전 학기에서 과학교육학 관련 교과목들을 수강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고요. 구체적인 수업 설계를 보시면 이 통합과학교육론은 이론 수업이지만 이 속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교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고 10개의 모둠을 구성하여서 학생들이 각각의 다루었던 주에서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했던 그 영역 중에서 관심 있는 주제들을 설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발표를 할 때 토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발표하는 모둠이 그 토의를 이끌어가면서 다른 예비교사들을 참여시키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수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교수자가 각 주에 진행했던 과학교육론의 전반적인 그 내용이고요. 각 모둠은 이 내용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두 번째 칼럼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주제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토의 주제로. 예를 들면 첫 번째 주제 모둠별 이름 정하기, 이것은 맨 첫 주기 때문에 수업 전체적인 안내를 하면서 이제 교수자가 이끌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발표했던, 예비과학교사들이 발표했던 주제이고, 이와 같은 토의 주제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그 토의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의를 진행하면서도 토의만 한 것이 아니라 토의에서도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챗GPT를 활용해서 자료를 찾아보게 한다거나 혹은 카드 게임을 해본다거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발표를 맡은, 토의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은 모둠들이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업에 활용했던 수업의 유형들을 간단히 보시면 미스터리 원통 만들기라고 하는 그 모델링을 활용하는 수업도 있었고요. 또는 챗GPT를 활용하는 것도 있었고, 카드 게임 또는 카드 뉴스 제작, 창의성 퀴즈 만들어 보기, 또는 빙고 게임이라든지 패들렛을 활용하는 혹은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보는 이와 같은 다양한 수업 전략들이 실제로 활용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맨 첫 번째 시간에 이 일반 교수 효능감과 과학 교수 효능감에 대한 그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기 말에 수업이 전부 진행된 다음에 사후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과 사후 검사 사이에 이제 그 분석을 T테스트를 거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일반 교수 효능감인 경우에는 사전 검사에서 평균이 3.57이었는데 사후는 3.59점으로 사실 뭐 약간 아주 약간 높아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있는 그 하위 요소를 조금 보면 교수 효능감 중에서도 일반 교수 개인 효능감인 경우에는 사후 평균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결과 기대감은 오히려 사후 평균이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반 교수 효능감과 일반 교수 효능감에서의 평균값만을 봤을 경우에는 어쨌든 리커트 척도에서 3점 이상을 보였기 때문에 보통 이상은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T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일반 교수 개인 효능감은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차이가 있었는데 아까도 보신 것처럼 오히려 결과 기대감인 경우에는 사후가 낮아지는 형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교수 효능감 전체로는 사실은 유의미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T테스트 결과에서 사전 사후 검사 간 일반 교수 효능감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교수 개인 효능감에서는 차이를 보였고 오히려 결과 기대감에서는 사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교수 효능감에 있어서는 사전 검사가 3.78점이었고요. 사후 검사 4.03점으로 사후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면 과학교수 결과 기대감인 경우에는 사후가 사전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예비 과학교사나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과학교수 효능감이 보통은 일반 교수 효능감보다 낮다라고 하는 것이 이전까지의 연구의 결과였는데요. 이번 연구에서는 오히려 과학교수 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나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앞에서 보신 수업 설계에서 보시다시피 예비교사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직접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수학습 활동을 경험한 것이 중등학교에서의 과학 교수 활동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수 개인 효능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수 결과 기대감도 역시 사후가 높기는 했지만 유의미하진 않았고요. 과학 교수 효능감은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의 이와 같은 과학교육론 수업이 예비과학교사의 과학교수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의 재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비교사인 학습자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그와 같은 과학교육론 수업이 예비과학교사들의 과학교수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T테스트 결과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일반 교수 효능감인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안 나타났지만 과학교수 효능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학습자 참여라고 하는 부분을 강화시킨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교수 효능감과 과학 교수 효능감에서는 긍정적인 차이를 나타냈지만 교수 결과 기대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자 참여를 강화한 과학교육론 수업은 결과 기대감 쪽보다는 교수 효능감 쪽에, 특히 개인 교수 효능감 쪽에 보다 더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비과학교사들이 다양한 교수 전략을 활용하여서 이 토의 활동을 직접 진행해 본 것, 이것이 스스로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형성하는데 일정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결과 기대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안 나타났을까라고 보았을 때 예비과학교사들이 교수자로서 학습자들의 동기와 또는 학습 성취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진행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 기대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학교사 양성 교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 참여 수업의 형태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어떠한 교수학습 전략들이 보다 예비과학교사들의 교수 효능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지를 다양한 방면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토의만이 아니라 토론, 논증, 과학 탐구 이와 같은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연계시켜서 학습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과연 교수 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지속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언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습 참여 수업에 따른 다양한 종속 변인에 대한 효과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 교수 효능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학습자 참여 수업은 단순히 과학 교수 효능감 뿐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하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교수자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다양한 전문성이라고 하는 측면과도 연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자 참여 수업을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서 적용을 해보고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종속 변이들을 확인해보는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는 실제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루어진 연구였기 때문에 비교 집단을 따로 설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 간의 차이를 보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설정을 하고 그래서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다면 학습자 참여 수업의 효과성을 보다 더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에는 그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이제 설문지의 방식으로 일반 교수 효능감과 과학 교수 효능감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학습자 참여를 강화한 과학교육론을 직접 수강하면서 예비 과학교사들이 느꼈던 다양한 그 인식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면담이라든지 또는 개방형 설문 등을 통해서 질적 자료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질적 자료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예비과학교사들의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보다 더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언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 학습자 참여를 강화한 과학교육론 수업에서 예비과학교사들이 직접 토의와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경험하게 했는데요. 그와 같은 학습 활동이 예비과학교사들의 과학교수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